공급은 하나만 더 풀어보면은 19번 문제가 뭐 실제로도 이게 나왔었죠. 24회 때 기출문제 내용인데, 주택 공급선을 이제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소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속 수요만 나오다가 단독으로 공급이 이렇게 나온 게 정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공급인데 수요로 푸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이 몇 개냐, 그 다음 개수를 물어봤었는데, 기억에 건설업체 수가 증가되면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이거 쉽죠?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대. 이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죠. 생산 요소는 오로지 공급만 영향이죠. 우측. 주택 가격의 상승은 어느 쪽 움직여? 이거는 안 움직이는 거죠. 당해자가 주택이니까 주택 가격 상승, 얘는 공급량의 변화예요. 제일 먼저 탈락시켜야 되고 디귿을 탈락해야 돼요. 건설 자금이죠. 건설 자금은 공급이겠지. 이자율이 하락했대. 공급이 증가되는 거죠.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는 원가가 절감됐대. 증가하죠. 건설 토지 가격 상승했대. 이것도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죠. 어느 쪽 움직여요? 좌측으로 움직이지. 몇 개야? 네 개가 되겠지.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됩니다. 쉽죠? 쉬워. 이런 게 알고 보면 쉽고 모르면 더 빨리 짚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번부터는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인 균형의 문제죠. 균형은 두 가지로 문제가 나오죠.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인데, 거의 대부분 균형의 이동이에요. 근데 균형의 이동은 특히 본문에 들어가면 뭐 정책, 시장론이 다 균형의 이동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 학교노트 27페이지 보면 그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균형에 대한 설정이 쭉 나와 있어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는 이런 행동, 공급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면서 두 소비자 생산자 시장이 합쳐서 두 사람이 거래하고자 할 때 이제 가격을 결정하죠. 가격이 그냥 가격은 둘 다 합의된 가격.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균형.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이 있죠. 이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 공급자 가격이 같죠. 그렇죠? 소비자 가격은 최대 가격, 최소 가격. 최대 가격. 공급자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그러니까 이 이상 되면 안 사겠다는 뜻이죠. 공급자 가격은 최소 가격, 최대 가격. 최소 가격이죠.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 가격이야. 밑으로 떨어지면 안 팔겠다는 뜻입니다. 합의된 지점이죠. 가격이 합의되면 거래량이 결정되죠. 이때 이제 가격을 종축 잡고 횡축은 이제 이때는 거래량 잡아야 돼요. 이제 균형 거래량이 됩니다. 균형 거래량에서도 균형 상태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둘 다 수요량, 공급량 둘 다 최대 수요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균형보다 가격이 높아지면은 초과 공급, 균형이 낮으면은 초과 수요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가격에 의해서는 가격만 변한다 그러면 균형 상태는 변하지를 않고요. 우리는 이제 균형이 깨지는 모습을 봐야 되죠. 균형 깨지는 모습에 대한 논리를 펼쳐지려면은 다시 하나 잠깐 그려보면은 이게 수요 공급의 이제 4대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이제 특히 중요한 게 그게 이제 로마자 2번 시장 균형의 변동 중에서 이때 1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80% 이상이 그걸 1번만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그래프가 이제 1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일정한 상태에서 이런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균형이 깨지려면 가격 위에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균형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하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 이게 바로 나와요? 아니면 지체 없이 나와요? 지체 없이 바로 즉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측으로 움직이니까 새로운 균형이 생겨서 기존보다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이 새로운 균형이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만 변했을 때, 즉 증가하고 감소가 났을 때 모습이고, 공급만 변하는 경우 있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이 공급이니까 공급 증가하면 우측을 움직이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거래량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몸 전체 움직이든지 손가락만 움직이든지 고개만 움직이든지 뭐 다양하게 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80% 이상이 다 이거고 나머지 20%도 결국 이 내용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 형식이 두 가지가 있죠. 숫자로 나오느냐 아니면 지문 나오느냐. 어느 게 훨씬 더 많아요? 지문이 훨씬 더 많죠. 26회 때는 이제 그 방정식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균형의 변동에서 1번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 2번, 3번, 4번에 대한 주제는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석 문제가 돼요. 이게 균형 문제는 이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예제도 붙어 있으니까 한번 합격 노트를 정리해 보시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 들어가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 20번 문제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문제 20번. 가장 간단하게 우선 설명한 것이 균형 자체의 결정은 지문으로 만들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방정식으로 모든 문제의 연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20번 문제가 우선 주어져요. 20번 문제 자체로는 이렇게 내진 않겠지만은 균형 가격이 얼마지롱 물어봤잖아요. 그 포인트는 균형이야. 그럼 균형에서는 가격과 양이 똑같지. 그럼 수요 함수가 이렇게 공급만 주어졌으니까 P하고 P가 어떻다는 거야? 같겠지. P 같으니까 나머지 그 P 이코로 1500 마이너스 Q는 700 플러스 3Q. 결국 이게 같다는 뜻이지. 균형이니까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균형 상태의 가격과 양이 똑같으니까. 한 모아놓으면 이게 얼마 나와? 800이고 이게 넘어가면은 4Q가 되겠죠? 그럼 Q가 얼마 나오냐? 200이야. Q가 거기 200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1번 체크하면 큰일 나. 이게 지금 이제 200을 겨우 힘들게 풀었는데 200이 보기에 있어서 흥분해서 1번 체크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지금 물어본 것은 가격을 물어봤고 지금 푸신 것은 양을 푼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해야 돼. 그러니까 균형 자체의 계산 문제, 방정식 문제 유일한 변수는 요거예요.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듯이. 그러면 양을 집어넣으면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지. Q에다가 20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300이 되는 거야. 정답은 13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1번을 많이 찍어. 모의고사 같은 데면은 왜 틀려야! 막 이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질문은 가격이고 지금 푸신 거 양이 그러니까 막 깨줘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할 때는.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지금 그 밑에 균형의 이동이야. 21번 보면은 21번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직접 주어졌어. 균형의 이동에서도 21번 갔을 때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 내는 것도 드물어요. 대부분 22번 이후가 문제 나오는데 21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단소조항에 단 수요는 우하향 공급 우상향 조건은 나왔죠. 왜 그래? 수요가 반드시 우향하진 않아요. 공급도 반드시 우상향하진 않아요. 수요가 수평선이 될 수도 있고 수직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우하향 공급이 우상향이란 말은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라는 뜻이에요. 기본 모델로서 이 조건이 꼭 주어져요. 근데 1번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다 그랬죠? 그럼 수요만 감소인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 어느 쪽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그럼 가격은? 거래량은 감소. 맞지? 즉답이 나오잖아요? 2번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공급이 어느 쪽 움직였어? 우측으로.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 증가. 맞지? 3번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이거 둘 다 변했죠? 둘 다 변했는데 어느 게 더 크게 변했는지가 크기가 나왔지? 그럼 둘 다 변했는데 크기가 나오잖아요. 크게 변한 건 생각하시면 돼. 그럼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 그랬죠? 수요 증가가 더 커요? 공급 감소가 더 커? 그쵸? 이건 여기부터 국어 시험인데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은 경우니까 공급 감소가 더 커요. 그럼 공급 감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쪽 움직여? 좌측으로.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가 나오죠. 맞죠? 그리고 이제 4번에 수요 공급의 감소와 수요 증가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잖아요. 방향은 반대 방향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크기로 움직이잖아요. 가격과 양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변하지 않아요. 한쪽은 반드시 변하는데 상식적으로 아까 보시면은 공급이 줄었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공급이 줄면 우리가 가격 상승 딱 두 가지야. 공급이 줄든지 수요가 늘든지. 근데 공급은 줄었고 수요는 늘었어. 그럼 둘 다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상승하는 경우야. 근데 거래를 그 양 움직임 폭이 똑같지?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돼? 변하지 않는 거지. 그쪽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증가로 돼 있지. 포인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수요가 늘었으니까 얘가 어느 쪽 움직여? 그렇죠, 그럼. 공급은 줄어서 어느 쪽 움직여? 다시. 근데 수요 증가랑 똑같은 크기가 줄어들어야 돼. 안 맞다. 이렇게. 그럼 요 크기가 똑같은 거지. 그럼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잖아요. 가격 어떻게 됐어? 상승하고 거래량은 과연 똑같잖아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5번에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 크기가 나왔지. 뭐만 생각하시면 돼? 수요 감소만 생각하시면 돼.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 감소. 맞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직접 주어주고 변화폭 주어주고 물어본 건 25일 때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들이 있죠. 대체재, 보완재, 소득, 예상, 생산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22번 같은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올해 나오면 이런 스타일로 낼 겁니다. 옳은 걸 물어봤어. 1번 토지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했대요. 그럼 토지 가격은 높아진대. 당연히 상식적으로 토지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는 뜻이니까 토지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이건 수요 감소를 설명한 겁니다. 수요 감소가 일어나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수요 감소는 말이 안 맞죠, 이것은. 2번, 3번 많이 보시던 건데,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 관계는 정확하게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보완재에 대한 수요는 줄겠지. 내 물건 소비도 어떻게 해? 당연히 대한 수요도 감소하겠지. 결과적으로 2번은 수요가 감소했을 때요. 수요 감소했던 거 잡으니까 아까 논했던 것처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가 나와야 돼요. 그럼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맞겠지. 3번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 대체제라 아파트 단독이 대체제를 깔아줬어. 끝난 거야.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한 거지. 그럼 대체제 수요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는 아파트 단독주택 수요는 어떻게 돼? 수요는 증가됐겠지. 결과적으로 이거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야.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해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하겠지. 이런 표현입니다. 틀렸지? 이게 말이 안 맞고 인구가 증가했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끝난 거지. 균형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라고 해야 되네. 이거 틀렸네. 그쵸? 3번에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대. 신축이죠? 신축은 바로 공급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단기, 장기로 구분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가 하락했으니까 시간계를 만약에 나왔다. 그 시간계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 문제 푸셔야 돼. 그럼 공급은 증가되긴 하지만은 요거는 장기야. 그럼 단계는 변화가 있어 없어요? 단계는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단계는 변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하락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5번 문제는 단독 문제로 나왔었어요. 단독 문제로 나와서 신축에 필요한 아파트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면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단기, 장기에 놓고 1, 2, 3, 4, 5번으로 나왔었어요. 단기는 불변이고 장기는 하락. 이 조합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22번 22번 문제는 되게 이제 유명한 문제들만 모아왔어요. 기출 문제를 일부러 섞어서 한번 해봤는데 옳은 것이니까 2번이 맞아요. 근데 22번을 풀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30초 이내 푸시잖아요. 그럼 엄청난 지금 실력이 쌓이셨다고 보시면 돼. 되게 어려운 문제야 지금. 지금 2번, 3번만 하더라도 이게 뭔 얘기야 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근데 이제 우리 학원 분들은 지금 금방 마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도 전형적인 문제인데 보기가 간단하게 나오죠.
아파트 시장에서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질문을 잘 보셔야 돼. 가격이 상승시키는 요소잖아. 균형 가격이.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경우. 수요가 증가하든지 또는 아까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 거꾸로 하시면 돼.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게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죠. 아까 저는 이제 이게 수요와 공급이 된 상태에서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했을 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결과적인 거를 접근하는 데 비해서 이미 이것은 결론을 보여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인을 거꾸로 물어본 거야. 두 가지 경우를 찾으시면 되는데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면 당해주택의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 대체주택 수요가 증가해 그쪽으로 가니까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겠지. 일본은 수요 감소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럼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겠죠? 조건과 안 맞아요. 그 생산 요소니까 이는 뭐야? 공급이겠죠. 하락했어. 공급이 어떻게 돼? 증가한 거죠? 공급이 증가한 거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돼요. 대체 투자 수단이 호황이래. 투자니까 사는 거죠? 그 호황이야. 호황이면 대체주택에 대한 대체재의 수요가 늘어나겠지. 당해주택 수요는 감소. 다 저쪽으로 빠져나가요. 다 저쪽으로. 그 4번의 기술 진보로 인한 건설에서 생산성 향상됐다 그랬죠? 기술 진보니까 공급이야. 생산성 향상이니까 증가야. 지금 아직까지 이 해당되는 게 없네. 그럼 5번이 이제 답이 될 텐데 지역 내 유입인구가 증가할 때 수요가 힘들게 풀었는데 답은 황당하게 쉬운 데 있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나왔을 때 1번 뭔 말인지 모르고 2번도 모르고 3번 뭔 말이야? 4번 아씨 모르겠네. 좋은 거 아닌가? 5번에 인구가 증가됐네. 유입인구가 많아졌으니까 가격 내 몸값이 비싸지겠지. 5번 같다. 그래서 5번을 다 답을 찾더라고요. 공부 안 해도 맞히는 것이 학계론이야. 민법은 공부 안 하시면 못 푸는데 학교로는 1번 모르겠고 2번 모르겠고 3번 모르겠고 하나만 알아서 나왔죠. 신기한 과목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24번 하나 더 풀어보면은 똑같이 균형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1번에 수요가 나왔으니까 수요고 보완제가 하락했죠. 수요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보완제가 하락은 보완제 수요가 늘겠지. 내 것도 같이 늘잖아요. 공부 안 하신 분들 이거 뭐야 모르겠고 이렇게 넘어가. 2번 건축 규제가 강화됐대.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을 안 하겠지. 공급이 감소되겠네. 가격이 상승하겠죠. 소득이 증가됐어. 정상자라고 문제 깔아줬죠. 수요가 어떻게 돼? 증가죠. 그리고 4번 봤더니 수요면니까 수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대.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해. 대체재가 하락하면 대체재로 빠져나가겠지. 방해주택 수요가 감소합니다. 5번 매수자니까 수요죠. 증가니까 증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5번은 다 수요, 아니, 전부 가격 상승 요소야. 4번만 가격 하락 요소네. 정답 4번이죠. 가격 상승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물어본 거니까. 뭐 이런 스타일이 지금 짤막짤막해요. 그러놓고 이제 뭐 25번 똑같은 문제는 아까 했던 거. 그리고 이제 26번도 한번 보면은 아파트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동시에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또 한 유형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문제 풀려. 그러면 가격은 하락했고 동시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때는. 아까 이제 23번과 24번은 가격 상승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증가하는 경우 아까 그림을 그려보신 것처럼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딱 한 가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이 두 가지 스타일이더라고요. 다음 내용 중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공급을 증가시킨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거꾸로 이제 공급을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증가하는 경우는 공급이 증가. 이거는 문제 바꾸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벌써 소비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공급을 찾아야 돼. 공급이 해당되는 것은 2번, 3번 중에 하나야. 그쵸? 1번, 4번 은 전부 수요와 관계되는 거야. 1번은 수요 증가, 4번은 수요 감소, 5번은 뭐죠? 수요 증가야.
우리가 이제 공급을 증가를 찾는 거니까 2번은 3번인데 2번에 매도자 나왔지. 매도자니까 공급이야. 수요가 나오려면 매수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매도자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예상했대. 공급 감소야. 증가지. 하락이 예상되면 지금 갖고 있는 게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 막 내놓을 거야. 공급 증가고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대. 공급은 감소하겠죠. 여기 조합에 해당되는 몇 번이다? 2번이 돼요. 알고 보면 금방 풀어요. 탈락 시키면은. 그리고 이제 27번과 28번 같은 문제인데 28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시장의 또 다른 문제 유형인데 이 형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은 수요는 감소하였고 공급도 감소했네. 아파트 시장의 변화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문제를 보면은 아까 전에 내용과 좀 다른데 우하향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우상향하는 아파트 공급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이 있는데 질문이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고 공급도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가격하고 양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지. 그럼 앞부분에 나왔던 문제는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둘 다 감소했지. 방향은 주어졌어요. 뭐가 안 주어졌어? 크기가 안 주어졌어. 어느 게 더 크게 변한 거야 지금? 안 나왔어. 방향만 나왔지. 아까 전에 나왔던 것은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가 더 크다. 또는 공급 감소가 더 크다. 크기가 안 나왔어. 크기가 안 나오면 이 문제는 더 빨리 풀어요. 왜냐면은 크기가 안 나오고 방향만 나오잖아요. 가격과 거래량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변해. 그 나머지 쪽은 그 변화 방향을 알 수가 없다가 나와야 돼. 그럼 알 수가 없다는 걸 보기 중에 무조건 찾아야 돼.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요. 이렇게 편해요. 문제가 알고 보면은. 근데 질문상 수요도 줄었고 공급도 줄었어. 사는 사람도 줄었고 파는 사람도 줄었어. 그 해당 시장에서 거래량은 분명 어떻게 됐어? 그쵸? 거래량은 분명히 감소가 되는 거야. 분명히. 그러면 가격은 변화 방향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격은 알 수가 없고 종전보다 증가. 답은 2번이겠네요. 1번이겠네요. 글씨를 잘못 읽었어요. 감소하고 이걸 그래프로 보면 되지. 수요가 감소했어요. 어느 쪽 움직여? 왼쪽으로. 공급도 줄었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공급이 왼쪽인데 요거보다 조그맣게 줄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크기로 줄었어요.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럼 새로운 균형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지. 비교가 가능한 비교가. 하나, 둘, 셋. 그럼 최초랑 비교했을 때 요거 가격은 하나, 거래량은 감소. 요거는 가격은 그대로, 거래량은 감소. 요거는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어떤 형태든지 분명히 양은 줄었고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변화 방향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방향만 나오고 크기가 안 나오는 게 오지선다상에서는 원리만 알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조건 얘는 단독 문제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1분짜리 문제를 1분 걸로 푸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나왔던, 유일하게 아니라 이거를 좀 그 균형, 지문 요 정도 스타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푸셨던 거 지문은. 계산 문제가 3번 나왔었잖아요. 29번과 30번이 둘 다 이제 계산 문제인데 29번 가지고는 여러분 눈에 많이 익으실 문제입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물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돼요? 아니면 패스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패스할 문제는 어차피 쏟아져 나온다 그랬죠, 뒤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공급 함수가 이제 300 플러스 2P 이렇게 주어졌죠. 2P이다. 근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소득 증가로 수요가 어떻다 그랬어요? 증가했다 그랬죠. 소득이 수요가 변했다 그랬지. 실제 문제인데 1200 마이너스 P로 변했어요. 이 문제가 똑같은 게 3번 나왔는데 문제가 똑같아. 똑같고 뭐만 다르냐? 데이터만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해줘. 똑같아! 근데 뭘 물어봤어? 가격의 변화를 물어봤지. 그럼 수요가 늘었어요? 아니면 늘었어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지. 지금 가격 하락한다면 무조건 어떻게 돼? 탈락시켜야 되잖아. 논리적 안 맞으니까 1번하고 3번 무조건 탈락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2번, 4번, 5번 중에 하나지. 그럼 논리적으로 5지선다가 3지선다가 됐잖아요. 논리적 3지선다가 되면 가운데 게 정답이야. 그러면 2번, 4번, 5번 중에 몇 번이 정답이야?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4번인지. 정답 4번인가요? 네.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만 변한 거니까 최초의 균형하고 새로운 균형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균형 똑같은 아까 균형의 결정 문제가 두 개를 하신다 보시면 돼. 하나만 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마 두 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수요하고 공급 일치시키고 또 다른 수요와 또 공급 일치시켜야 돼. 그러면 900 마이너스 P는 300 플러스 2P가 되지. 그럼 넘어가면 3P는 얼마가 나와요? 600이 되지? 넘어가면 3P가 넘어가면 600이니까 P 값은 얼마 나와? 200이 나와요. 그 양은 얼마를 물어봤어요? 양은 얼마 나와야 돼? 양은 700이 나와야 되지. P를 여기다 집으면 편하겠네. 900에서 200 빼는 건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700이 딱 나와. 단위가 10,000원인가요? 단위가 10,000원이지. 200만 원이고 단위가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그럼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최초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균형이니까 수요하고 공급을 또 일치시켜야 돼. 그럼 요거랑 요거 일치시키니까 똑같이 1200 마이너스 P는 300 플러스 2P가 되지. 넘어가면 3P지. 넘어가면 900이잖아요. P 값은 얼마 나와? P 값은 300만 원이죠. 양은 얼마가 잡혀요? 300이니까 여기다 300 집으면 900이 나오지. 이게 질문에 따라 답이 다른데 지금 질문은 균형 가격을 물어봤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갔으니까 100만 원이 상승한 것이고 거래량은 700에서 900이 된 거니까 200제곱미터가 증가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100만 원 상승입니다. 이게 26회 때만 안 나오면은 이 문제가 올해 뭐 거의 100%인데 작년에는 안 나왔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산 문제가 워낙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제 손이 안 갈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죠? 많은 분들이 제발 이 문제 나오기를 처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와.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틀리신 분은 맨날 동일하게 틀린다 그랬어요. 피가 사라지라는 말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중에 풀어봤더니 피가 사라지더라. 그 피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피가 사라진 분들은 그렇게 피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걸 사라지게 만드신 거지. 그럼 최초의 균형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요거 일치해서 이거 나왔어요. 이게 변했으니까 얘랑 얘를 일치시키더라고 보니까. 수요하고 수요를 일치시키면 안 되지. 균형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지금 뭐랑 뭘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얘랑 요를 일치시키는 순간에 900 마이너스 P는 1200 마이너스 P가 되지. 넘어가는 순간에 진짜 피가 사라져요. 피가 사라지면은 빨리 수정하셔서 내가 지금 결합을 잘못 시켰구나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등등등등. 그래 놓고 이제 30번 문제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계산 문제 특강할 때 다 논해볼 예정이지만은 30번 문제는 앞에 우리가 시장으로 바꾼 거 있었죠. 그 개별을 시장으로 바꾼 거하고 지금 시장 균형에 대한 논리를 결합한 문제예요. 거기 보면은 X 상품에 대한 개개 소비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 함수가 QD는 12-P로 돼 있죠. 2P고 공급 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QS는 10P로 돼 있나요? 10P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할 때 그 시장 균형 가격과 거래량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일치시키면 안 돼. 그렇게 하셔서 틀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 지금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런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수가 몇 명 됐다 그래서 5명 됐다 그랬어. 이거 시장으로 바꾸셔야 돼. 5명 그 시장으로 개별을 시장으로 바꾸는 거 연습했죠. 근데 Q를 물어봤어. 그럼 얘를 그냥 뭐 하라? 곱하면은 Q M이 되는 거야.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그 여기도 다 곱하기 뭐 하면 돼? 5로 다 해보시면 돼. 그 12 곱하기 5 하니까 60 마이너스 10P가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바꿔놔야 돼. 시장으로. 시장 수요함수. 그러면 이거 공급도 몇 명 있다 그랬어? 3명이요? 3명 있다 그랬어. 그럼 이것도 Q로 돼 있잖아. 곱하기 3. 그럼
그럼 얘가 뭐가 된다? QM. 수평점. 이것도 곱하기 3이니까 30P가 돼. 그래 놓고 얘하고 얘를 어떻다? 일치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60-10P는 30P가 되겠지. 넘기시면 되지. 몇 P야? 40P는 60이 돼. P값은 얼마 나와? 1.5가 딱 나와요. 1.5란 뜻이지. 그럼 1.5인데 양을 물어보면은 1.5는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시장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1.5니까 계산이 어려우니까 여기다 하나 집어넣을까? 1.5니까 얼마 나와요? 45가 나와요. 그래서 1.5하고 45 조합이 나와야 돼요. 1.5하고 45 조합이 있나요? 어디지? 5번이 딱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시험의 난이도 상이야. 수용급의 계산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 보통 난이도가 대부분 다 상인데 상이 아닌 문제도 있어요. 수용급에서 아까 방정식 문제는 상을 안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어렵다. 하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두 가지를 결합한 문제니까 얼마나 신경질을 나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수용급의 큰 주제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수용급은 에이스가 아직 안 나왔죠. 에이스는 뭐야? 작년에 4개가 나온 탄력성이 에이스예요. 그 에이스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밑에 31번부터가 탄력성 문제인데 미리 다 풀어오세요. 예정된 진도대로. 그래서 합격 노트랑 같이 옆에 놔두신 다음에 정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합격 노트가 매년 만들 때마다 그 기본소를 좀 양을 줄이게 한 건데 그 뭐죠? 이제 시험 끝나고 그 합격 노트의 그 내용을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만 계속 문지르세요. 오늘까지 진도랑 계속 문지르시면은 내가 스며들더라. 벼락 맞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용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